저도 저도 하겠습니다. 세 분이 다 한신 사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옛날로 갔어. 우리 한창현 신부님 같은 경우에 저희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같이 위원으로 같이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한정우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수원교구에서 미디어 쪽으로 서강대학교에서, 근데 서강대학교가 좀 안 좋은 학교인가 봐요. 왜? 성적표 보니까 올 A 플러스야. 하여튼 거긴 다 그렇게 주는가 봐요. 좀 우리 수원신학교보다도 안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돼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좀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한정욱 신부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주체성을 좀 회복하는 그런 방안, 그러니까 신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논의하라고 이렇게 그냥 제안하지 말고, 신학생이 AI를 이용하면서 내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좀 조언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질문을 더 명확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리포트를 쓸 수가 있죠. 우리 하상신학원생들도 리포트 쓰죠. 자, 그때 나름대로 이제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던데, 그걸 활용해 가지고 내가 잘 작성을 했어요. 시켰어요. 얘를 시켰어. 그 다음에 그걸 완전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안다고 생각을 하면서 흐뭇해 가지고 그걸 빼서 제출을 했어. 이때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일을 한 사람은 누구? 일한 주체는 누구예요? AI. 나는. 이게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주체성 회복 그 책자에서 보면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나는 빈집 주인인 것처럼 AI를 많이 이용해서 쓰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노예가 되어버려. 과연 이 리포트는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나는 점수 받는 노예인가? 내가 이것을 왜 해나가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주체성 회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해달라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사실 제가 발제에서도 이제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언급을 못하고 넘어갔었던 부분이 이제 PPT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비판적 사고를 이제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했었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기사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걸 보게 됐었을 때 제일 위에 상단에 이제 제목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텍스트를 치게 되면은 위에 항상 상단에 이제 제목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제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만 하더라도 비판적 사고 능력이 강화된다고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AI를 이용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가 뭐뭐에 대해서 궁금해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그럴듯하게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럴듯한 걸 보다 보면은 내가 뭘 하고자 했었는지 잊게 되고요. 얘가 제시해준 거 보면서 맞아 이거로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쓴다거나 레포트를 쓴다거나, 만약에 가령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확정 편향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가 확정 편향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제시해 주는 것만 가지고서 계속 논리대로만 따라가면은
거기에 나의 논리는 없는 거예요. 챗GPT나 그 AI가 얘기해준 논리대로만 따라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거기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지고서는 얘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기 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거죠. 야, 뭐 그 유튜버와 관련이 있는데, 야,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뭐야? 확증 편향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 그게 맞아? 이거는 어떤 구조에 의해서 있는 거야? 그거를 제시한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이 어떤 과정 안에서 이런 걸 얘기하게 된 거야?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문즉답이 아니에요.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없다면은 그 챗GPT가 이야기하고 있는 AI가 얘기하고 있는 논리에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질문하기 전에 그냥 타이핑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알고 싶었던 게 진작 이거였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겠네. 그럼 얘한테 한번 물어봤을 때 얘는 다른 논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가 얘기한 거랑 나랑 좀 비교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도 훌륭한 과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제에서는 하나님이란 용어를 찾을 수가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상호작용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AI가 적당해준 거 가지고서 너무 잘 나왔어. 근데 잘 그럴듯하게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그렇게 논리 정연하게끔 되어 있는 LLM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능동적이고 그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잘 준비를 하신다면요 조금 더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그 학사님들 그 공부하실 때 이렇게 동료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받고 뭐 이렇게 하시기도 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였던 PPT도 그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AI한테 쭉 제가 했던 내용들을 쭉 다 집어넣어놓고 이걸 PPT로 만들어줘 해갖고 쭉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간에 이제 그림이 제가 이해하고 있던 거하고는 그림 도식화하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려봐, 다시 그려봐, 다시 그려봐, 다시 그려봐 계속 해요. 그래서 한 7번, 8번 다시 그린 것도 있거든요. 이거면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의 그림으로 잘 그린 것 같아 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그 과정을 하거든요. 내가 한 거는 이건데 이거에 대해서 네가 이해한 대로 얘기해줘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를 네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려봐, 다시 이야기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이 친구가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잘 정리해줬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제 안에서 좀 내용이 좀 정리가 되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잘 그쪽은 제 지식이 일천하에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AI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요. 내가 제 질문을 제시하면은 얘가 진짜 명확한 답을 내주는 것 같잖아요. 그 내가 고마워 그리고 딱 넘어가게 되면은 AI는 얘한테는 요 정도만 얘기해줘도 되는구나 이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앞으로도 다음 질문을 해도 요 정도 선에서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 선상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AI를 돌릴 때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컴퓨팅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데이터 연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만큼만 돌려서 대답을 해줬을 때 얘는 굉장히 만족했어. 나한테 고마워져 있어. 그러면은 다음부터는 그 정도 선에서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고 너 내 의도 이해한 거 맞아?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이러다 보면은 때로는 오늘은 그만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속적으로 시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내 의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어려서부터 밥처럼은 엄마한테 집 대학오면 혼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착한 이용자보다는 승질 들어온 까칠한 이용자가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이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도전 앞에서 인간과 교회라는 주제로 두 개의 분야의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AI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고 또 AI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여러 분야, 또 특히 사회 미디어 분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도 알아봤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고 또 그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또 많이 또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내일 우리가 더 이어서 내일은 또 철학과 신학의 분야에서 이 주제를 이어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상하는 것은 단순히 AI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라 교회가 또 신앙이 오늘의 AI 도전 앞에서 어떠한 응답 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일까지도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침 기도로 부활 3종 기도 함께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기도. 하늘의 부모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께 기도하소서. 할렐루야. 공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공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나이다. 아멘. 공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편안한 주사 시간 되시기 바라고 오늘 두분 기자님을 비롯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앞에서 단체 촬영 한번 찍고